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직업에 의해 3주차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할 활동이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취업 전략을 세웠다면 이번은 본인을 아는 시간으로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 여러분과 맞는지 그런 진로 탐색을 위해서 자기의 행동이나 성격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 같은 것을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한번 우리 분석해서 어떤 직업군에 어울리는지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ISC라는 행동 유형 분석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그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그 윌리엄 마rston에 의해서 개발된 이 분석법인데요.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한 그 환경 속에서 자기 그 개인의 힘을 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형, 이렇게 주도형, 안정형, 사교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DISC 해서 인터넷에 치면요. 검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막 했었거든요. 저는 뭐가 나왔냐면요. 이 안정형과 사고형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점수가 정말 1점 차이였기 때문에 사교형이 1점 높았고요. 안정형이 1점이 낮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도형보다는 사교형이 조금 높으면서 안정형이 이렇게 있으면서 신중형 해서 좀 다 네 가지 다 저는 골고루 나온 것 같아요. 골고루. 그 중에서 그 주도형이 가장 낮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MBTI 여러분들 검사해 보셨나요? MBTI 검사나 이런 DISC 검사 같은 것을 이렇게 해 봤을 때 홀랜드 성격 행동 유형 분석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거기에 보면 꼭 그 교사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이 저한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나의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행동 유형 분석을 해서 저는 이렇게 나온 결과로 저는 I형 그리고 S형, I형, S형에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I형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고형, 외향적이고 감정형이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따른 직업으로는 강사, 영업사원, 방송인, 개그맨, 목회자, 교사 이렇게 직업군이 있겠고요. 그리고 S형, 안정형은 그 내향적이고 감정형인 그런 사람들로서 회계사, 세무사, 외교관, 간호사, 은행원, 비서 같은 직업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사학과에 있는 학생들이죠. 그렇다면 장교라면 여러분 D형, 여기에 있는 주도형에 여러분들이 가까워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군사학과에 잘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과를 성취를 하고 주변의 장애를 극복하는. 그러니까 제가 주도형의 그 행동이나 패턴과 태도 같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군사학과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미래의 직업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진학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주도형인지 저 지금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미래의 직업을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도형이라는 것은 보통 관찰되는 행동 패턴이 목표 지향적이고 경쟁적이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빠르게 의사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이거 좋은데요. 목소리가 큰 편. 목소리가 크고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좀 빠르단 말이죠. 그 의사결정이나 모든 그런 결과도 빠르게 얻어야 되고 의사도 빠르게 결정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주된 대화 패턴과 태도는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직선적으로 핵심을 바로 내리꽂듯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좀 우유부단하게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성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나요? 그리고 상대가 큰 소리로 빠르게 대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좀 군인들은 그렇죠, 여러분. 빠르게, 그죠? 큰 소리로 대답하는 거, 그죠? 그리고 권위와 권력, 권위적이고 좀 권력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권력에서 가깝다. 권위와 권력, 그리고 명성과 위신 같은 것들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책임감. 뭐 꼭 여기에 제가 말했다시피 모든 것에 해당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자기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도형, 외향적 사고형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요구 기대하는 것은 존경받는 것을 원하고요. 본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간섭받지 않는 것을 또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직설적인 소통을 좋아하십니다. 우회적으로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따른 직업은 생산자, 건축가, 그리고 경찰, 장교, 사장, 지도자, 정치인, 감독, 교사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이 줄일 것은 과도한 목표 설정하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급한 결정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추진도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끊고 자기 주장 펼치는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거에 좋고요. 늘릴 것은 어떤 부분을 늘려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빠른 결과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하는 것이 좀 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팀의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하는 것도 좀 필요한 능력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것, 들어주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한 D형에 가깝다면 여러분들은 군사학과 잘 가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나는 정말 이런 것들과 너무 멀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뭐 지금 고학년에 1학년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는 어딘지 한번 또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DISC 행동 유형 분석.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봤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꼭 컴퓨터로 그 검사지 보고 한번 다 검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보시고 자기는 어느 유형인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그 유형에
따른 또 직업군을 한번 보십시오. 아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MBTI 검사 제공하고 있죠. 그죠? 취업센터나 그런 곳에서요. 그죠? 자, MBTI는 그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의 바탕을 두고 미국의 심리학자 그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가 고안한 자기보고서 성격 유형 지표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자, 그래서 MBTI 성격 유형의 네 가지 선호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외향형은 사람들이 이런 외향형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좀 지향하고 사람과 행동, 그런 사물 등의 외부 자극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외적인 경험을 원하고 먼저 행동으로 체험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자기 표현이 좀 자유롭고 활동적인 사람들이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적 세계를 지향하고 개념이나 생각을 혼자 간직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혼자 자신을 반추할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 혼자만의 시간에 또 에너지를 또 비축한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에 행동하는 편이고요. 외향형 사람들과 다르게 소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좀 침착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내향형 사람입니다. 저는 좀 외향형과 내향형을 다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내향형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자, 인식 기능에 따라 감각형과 또 직관형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각은 여러분들 오감 아시죠? 그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죠? 이런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각형 사람들은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즐기고요. 좀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면하고 좀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감각형입니다. 자, 직관형이라는 것, 직관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각 기능을 통해서 얻는 그런 정보차원을 넘어서 가능성이나 숨겨진 의미와 그리고 또 전체적인 관계를 좀 육감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고 좀 영감에 더 큰 비중과 가치를 두는 분들이죠. 그래서 새롭고 복잡한 일을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직관형 사람들은요. 자, 그럼 판단 기능에 따라서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감정형이며 또 사고형인 것 같기도 한데 감정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네요. 사고형 사람들은 어떤 그런 특별한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인 결과를 좀 예측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그런 다음에 의사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에 상관없이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그런 가치, 감정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 공정성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감정형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주관적인 감정과 그리고 태도, 인간 중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가치와 의미, 그 결과가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또 고려하고요. 사실관계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고 또 열정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그리고 개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또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감정형 사람에 전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동 양식에 따라서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판단형의 사람들은 여러분 계획 잘 세우는 사람이면 판단형이에요. 계획과 체계를 딱 세워놓고 생활하고 또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이런 단계를 세워놓구나 이 단계를 달성했으면 그 다음 단계 또 2단계 달성했으면 3단계 해서 단계적으로 일하기를 또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하는 타입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자신이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좋아하고 좀 하기 싫은 일이나 스트레스 쌓이는 일을 먼저 빨리 처리해 놓고 좀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휴가 좀 여유를 좀 즐기는 사람들이 판단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반복적인 일, 일상적인 일도 꾸준히 잘 해내고요. 그리고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이 판단형에 들어가고요. 인식형 사람들은 좀 자율적이고 자유롭고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여놓고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판단형과 다르게 마감 시간에 막 맞추어서 일을 끝마무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일을 판단형이 싫어하는 반면에 그 인식형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즐기고 그런 상황을 즐기는 편이죠. 왜? 순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애매한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유동적이고 좀 개방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틀에 박힌 생활, 그런 생활들이 좀 여유 없는 생활이다. 구속이라 생각하고 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스트레스 상황도 잘 견디고요. 즉각적인 행동을 선호를 하는 쪽이 인식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외향형, 내향형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력과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 저는 외향, 내향을 보면 참 내향적이면서 외향적인 것 같고요. 감각과 직관을 봤을 때는 저는 감각적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고와 감정을 봤을 때 저는 감정형이 저한테는 더 맞습니다. 그리고 판단과 인식을 할 때는 좀 판단형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형 분석을 해본 결과 저는 ESFJ 해서 여기에 있는 친선 도모형에 좀 가깝네요. 친선 도모형은 제가 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ESFJ 여기 보시면 대충 나오네요, 여러분. 전통주의자, 감각 판단 기질에서 ESFJ에서 나왔죠. 좀 부지런하고요, 근면 성실하고요, 완벽주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밥통, 가정적인 집단, 규정대로 하는 모범생.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창의력이 있고 재미가 적은 편입니다. 좀 재미가 있는데 완전 맞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SP 기질과 좀 반대 경향이 있습니다. SP 기질, 감각, 인식형과 반대 기질이 있고 그리고 교실에 앉아서 교과서대로 가르친다. 그리고 공무원, 초중등 교사의 60에서 65%가 이런 전통주의자, 감각, 판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여기 보시면 유형이 정말 16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런 저의 ESFJ의 그런 성격 유형에 따른 직업 선호 경향을 제가 한번 봤는데 여러분 어떤 직업이 나왔냐면 보건, 의료, 간호사 쪽이죠. 의사, 간호사. 그리고 교육 분야. 또 교육 분야. 우리 제 DISC 검사에서도 저 교육 분야 나왔잖아요. 그죠? 교육 분야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및 상담. 그리고 예술 계열. 저 예술 했었습니다. 저도 예술 하고 싶었어요. 피아니스트. 그래서 예술 계열. 아니, 그리고 판매 및 서비스. 저 서비스 계열에 서비스 했잖아요. 승무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승무원 했었고요. 지금도 뭐 서비스 계열로 일하려면 정말 고객에게 친절하게 잘 웃으면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서비스, 예술, 교육 분야.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이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지금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군을 잘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이미 많은 직업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사회 경험을 쌓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 DISC 검사도 저에게 교사를 추천해 줬듯이 이 MBTI 검사에서도 저에게 추천하는 그 직업군이 똑같이 교육 분야, 서비스 분야라고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느 정도 맞구나. 이게 아예 틀린 말이 아니다. 역시 유능한 석학들이 만들어낸 그런 성격 유형 그리고 행동 유형을 분석하는 그런 테스트구나 라는 것을 전적으로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 검사를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분석을 하셔야지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지 정할 수가 있겠죠. 일단 자기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미래의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이 검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다시 MBTI 이야기하면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